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던 여자.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동네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식 잘 키운 엄마로 유명했죠. 시장에 가도, 카페에 가도, 아파트 단지를 걸어도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우리 아들은 의대를 다닌다고. 우리 애는 남들과 다르다고.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고. 사람들은 처음엔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자랑은 점점 과해졌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진실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녀의 이름은 영희. 나이는 52. 평범한 주부였지만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컸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녀를 마주치면 최소 10분은 서 있어야 했어요. 시장에 가면 30분은 기본이었죠. 그녀는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아들은 의대 다닌다고 했어요. 요즘 밤새 공부하느라 고생이라고 했죠. 애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에서 눈을 안 뗀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교수님이 칭찬하셨다고도 했죠. 이웃들은 처음엔 축하해줬어요.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으니까요. 의대라는 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이야기는 계속됐고 점점 더 자세해졌죠. 강의실 이름, 교수 이름, 수업 시간표까지 줄줄 외우듯 말했어요. 어떤 날은 학교에서 받았다는 자료를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시간표가 적힌 종이. 의학 교재라고 주장하는 책. 그녀는 그 종이를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간표는 어디선가 출력한 것 같았고 학교 로고도 없었죠. 교재라고 들고 다니는 책은 의학 서적치고는 너무 얇았어요. 표지도 낡아 보였죠. 누군가는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아드님이 몇 학년이냐고. 그녀는 이제 2학년이라고 답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 했죠. 그럼 이제 본과 들어가셨냐는 질문에 그녀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구체적이지 않았죠. 그리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보면 계단을 이용했죠. 시장에서 마주치면 슬쩍 돌아갔어요. 그녀는 그런 눈치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보지 않으려 했죠.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대신 증명해주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영희는 오래전에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때 아들은 겨우 5살이었죠. 남편은 집을 나가며 내가 알아서 키우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새벽 배달일도 했어요.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우리 아들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만 사줬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아니, 성공해야만 했죠. 그래야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자랑했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집착적으로.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의 자랑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그 진실이 곧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들 민수는 22살이었어요. 영희가 말하길
그는 서울의 유명 의대생이었죠. 학교 이름도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그 학교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죠. 영희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불안이 숨어 있었죠. 아들은 집에 자주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겠다고 말했죠. 영희가 왜냐고 물었어요. 집에서 다녀도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들은 학교가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했어요. 도서관도 자주 가야 한다고 했죠. 영희는 아들을 말릴 수 없었어요. 의대생이라면 당연히 바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매달 용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가끔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지금 수업 중이라고 했죠. 실습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죠. 영희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의대생이니까 바쁘겠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가끔은 아들이 집에 왔어요. 보통 주말에 왔죠. 짐을 들고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영희는 부랴부랴 밥상을 차렸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가득 담았죠. 삼겹살도 구워줬고 된장찌개도 끓여줬어요. 하지만 아들은 밥을 먹고 나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레포트 마감이라고 했죠.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좀 쉬어야 한다고 했죠. 방문은 닫혔고 아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영희는 방문 앞에서 멈칫했죠. 노크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그냥 돌아섰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하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죠. 우리 아들 정말 열심히 하네. 얼마나 힘들까.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죠. 어느 날 밤 영희는 잠에서 깼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딸깍 딸깍 딸깍. 키보드 소리였죠. 영희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귀를 가까이 대봤죠. 키보드 소리와 함께 이상한 음악 소리도 들렸어요. 게임 음악 같았죠. 설마.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들은 의대생이야. 게임 같은 걸 할 리 없어. 그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늦게 일어났어요. 영희가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아들은 늦었다고 말했죠. 학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 한다고 했지만 아들은 괜찮다고 했죠. 나중에 먹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어요. 영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그 뒷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영희는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래를 챙겼어요. 그러다 아들의 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죠. 영수증이었어요. 게임방 영수증이었어요. 이용시간 6시간.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희는 그 영수증을 손에 든 채 얼어붙었어요. 게임방. 6시간. 그날은 아들이 밤새 공부했다고 말한 날이었죠. 영희의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친구들이랑 잠깐 간 거겠지. 그녀는 애써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 영희는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봤죠. 화면에는 게임 화면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 한쪽에는 채팅창이 열려 있었어요. 대회 준비팀 모집이라는 글씨. 프로 지망자 우대라는 글씨. 연습 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목표는 내년 프로리그 진출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프로? 대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들은 의대생이었죠.
의대생이 왜 프로게임 대회에 관심을 갖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영희는 아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공부한다고 말할 때마다 의심이 들었죠. 아들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때마다 불안이 커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계속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의대생이라고. 그 말을 반복할수록 자신도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진실은 점점 더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희는 더 이상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마다 뒤척였죠. 눈을 감으면 영수증이 떠올랐어요. 게임방 6시간 프로 지망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니야. 우리 아들은 의대생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점점 흔들렸죠. 어느 날 영희는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하지만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손이 멈췄죠. 만약에 진짜 의대생이 아니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은 여전히 바빴죠.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늦었어요. 시험 기간이라고 했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실습 때문에 바쁘다고 했죠. 주말에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말이 와도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했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가겠다고 했죠. 영희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영희는 동네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는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 어머니였죠.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여자가 물었죠. 아드님은 잘 지내시냐고. 의대 다닌다고 들었다고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바쁘다고 했죠.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은 요즘 취업 준비 중이라고 말했어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죠. 영희는 힘내시라고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대화는 평범하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한마디를 더했죠. 혹시 민수 요즘 많이 보냐고 물었어요. 영희는 요즘 바빠서 잘 못 본다고 대답했어요. 왜냐고 물었죠. 그 여자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냥 자기 애가 지난주에 민수 봤다고 하더라고 말했죠. 어디서 봤냐고 영희가 물었어요. 게임방에서 봤다고 했어요. 근처 게임방에서 봤다고 했죠. 영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게임방이요?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혼자 있었다고 했죠.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말을 흐렸어요. 영희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았죠.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괜한 말을 했다고 말했죠. 영희는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손은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멍하니 걸었어요. 게임방. 또다시 게임방. 그럼 아들은 정말로. 아니야. 설마. 그날 밤 영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죠. 영희는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물었죠.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괜찮다고 했죠. 잘 지낸다고 했어요. 걱정 말라고 했죠. 짧은 답장이었어요. 영희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며칠 후 영희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아들의 방에서 택배 상자를 발견한 거죠. 상자 안에는 게임 관련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모두 비싼 게이밍 장비였죠. 영희는 그 물건들을 보며 손을 떨었어요. 이걸 왜 산 거야? 돈은 어디서 났어? 그녀는 아들에게 보낸 용돈을 떠올렸어요. 매달
100만 원씩 보냈죠. 자취비, 생활비, 학원비로 쓰라고. 그런데 아들은 그 돈으로 이런 걸 산 거였어요. 영희는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숨이 막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는 자신을 탓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원망스러웠죠.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영희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기로. 아들이 정말 의대를 다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만 했죠. 영희의 불안은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그동안 그녀는 아들을 의심했지만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영희는 아들에게서 문자를 받았죠.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늦게 들어간다고 했죠. 평소와 똑같은 문자였어요. 영희는 답장을 보냈죠. 알았다고. 밥은 먹었냐고. 아들은 먹었다고 답했어요. 걱정 말라고 했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영희는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병원 예약이 있었죠. 아들이 자취한다는 동네 근처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병원을 나온 영희는 근처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도서관이 보였죠. 아들이 말한 바로 그 도서관이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 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아들을 믿어야지. 그녀는 도서관을 지나쳐 걸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도서관 입구 근처에서 젊은 남자 2명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희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민수 아직도 엄마한테 의대생이라고 속이냐고 한 명이 물었어요. 다른 한 명이 그러게 언제까지 그럴 건데라고 말했죠. 빚도 계속 늘어나는데 자기 같으면 진작 말했을 거라고 했어요. 걔 진짜 답 없다고 했죠. 게임만 하면서 뭐가 되겠냐고 했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민수, 의대생이 아니라고? 빙.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죠.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아들이 받았죠.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담담하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죠. 영희가 물었어요. 지금 어디냐고. 아들은 도서관이라고 답했죠. 아까 문자 보냈지 않냐고 물었어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되물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영희가 다시 물었죠. 정말 도서관에 있는 거 맞냐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대답했죠. 지금 바쁘다고 했어요.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죠. 영희가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전화는 끊겼죠. 영희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들이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의대생이 아니라면.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야?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영희는 결심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을 직접 만나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고 했죠.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았다고 했죠. 토요일에 가겠다고 했어요. 토요일이 왔어요. 영희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갈비찜도 했고 잡채도 만들었죠.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칼을 놓칠 뻔했어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왔죠. 영희는 현관으로 나가 아들을 맞이했어요.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죠. 오히려 너무 태연해 보였어요. 영희는 밥상을 차렸어요.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죠. 영희도 마주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영희는 아들을 거실로 데려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너 의대 맞냐고 물었죠.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만 내려다봤죠. 영희는 기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한참 후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 순간 영희가 믿어온 모든 세상이 산산이 무너졌어요. 아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의대생이 아니라고 했죠.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했어요. 재수도 중도 포기했다고 했죠. 집에 말도 못하고 PC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미안해서 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다고 말했죠.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자기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고 했죠.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자신은 엄마의 자랑거리니까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고 했죠. 그 말은 영희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아들이 미웠어요. 그를 탓하고 싶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심이 아들을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생각에 그녀는 무너졌어요. 영희는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히 흐느꼈죠.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냐고. 아들은 대답했죠. 게임을 한다고 했어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했죠.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게임? 프로게이머? 그게 직업이 되냐고 물었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로 활동한다고 했죠. 자기도 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영희는 화가 났어요. 의대를 포기하고 게임을 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죠.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는 의대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죠. 처음부터 엄마가 원한 거였다고 했어요. 그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았죠. 의대는 그녀가 원한 것이었어요. 아들이 원한 게 아니었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아들에게 강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계속 말했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재수학원 등록금을 몰래 빼돌렸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게임 아이템과 PC방 비용을 썼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소액 대출까지 받아놓았다고 했어요. 빚이 얼마냐고 영희가 물었어요. 아들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 영희는 현기증이 났어요. 1,000만 원? 22살 아들이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되는 빚을 졌단 말인가요? 아들은 설명했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다고 했죠. 10만 원, 20만 원. 그런데 갚지 못하면서 점점 불어났다고 했어요. 이자가 붙고 또 다른 곳에서 빌려 갚고 그게 반복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했죠. 영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지? 그녀는 아들의 거짓말보다 그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현실에 더 큰 절망을 느꼈어요.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다고 했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실망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죠. 엄마가 평생 자기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런 엄마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을 끌어안았죠.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아들도 엄마를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뭘 했던 걸까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말 아들을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사랑이라고 포장한 걸까요? 아들을 자랑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의대생이라고 말하던 순간들. 그때 자신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죠. 불안했어요. 늘 불안했죠. 아들의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의 성공은 아들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영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짜 원했던 건 아들의 성공이 아니었죠. 아들이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그걸 빼앗았어요. 아들에게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기회를 빼앗았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 말했죠. 빚부터 정리하자고 했어요.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했죠.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한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했죠. 자기가 만든 문제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와 아들 사이에 피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족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죠.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솔직해지자고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 했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진실이 밝혀진 뒤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영희의 아들이 의대생이 아니라는 소문. 게임만 한다는 소문. 빚까지 졌다는 소문. 사람들은 더 이상 영희를 피해 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불쌍하게 바라봤죠. 그 시선이 영희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누군가는 위로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손길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이 자랑하며 떠벌린 말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짓눌렀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방에서 게임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물을 흘렸죠. 저 소리가 잘못된 건 아닐까?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희는 자신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이제는 믿어줘야 해. 아들을 믿어줘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품어온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영희는 동네 카페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영희의 상황을 알고 있었죠. 친구가 물었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영희는 힘들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힘들다고 했죠. 친구는 말했어요.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죠. 딸이 대학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결국 그만뒀고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영희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자기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언제부터 과시로 변했는지, 자식을 위한 기대가 언제부터 압박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들은 그녀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걸요. 영희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의대생이든 게이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중요한 건 아들이 행복하냐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영희는 아들의 방문을 노크했어요. 아들이 문을 열었죠. 뭔가를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영희는 말했어요. 엄마가 내 게임하는 모습 좀 봐도 되겠냐고.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은 엄마를 방으로 들였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죠. 영희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면에 뭐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아들이 뭘 하는 건지.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손놀림, 판단, 순간적인 결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표정. 게임을 할 때 아들은 살아있었어요. 진짜로 살아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영희는 깨달았어요. 이게 아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아들이 하고 싶은 거구나. 게임이 끝나고 아들이 물었어요. 어떠냐고. 영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했죠. 하지만 내가 좋아한다는 건 알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 고맙다고 했어요. 이렇게 봐줘서 고맙다고 했죠. 영희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죠. 영희는 먼저 아들의 빚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자신이 모아둔 돈을 썼죠. 적금을 깼고 보험도 해지했어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지 않았지만 영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빚에 짓눌려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죠. 빚을 갚고 영희는 아들에게 제안했어요. 이제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 했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죠. 정말 잘하고 싶다고 했어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했죠. 영희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게임이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아들에게 보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아들은 자신의 플레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찍어둔 영상들이었죠. 영희는 그 영상들을 봤어요. 여전히 잘 이해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은 단순한 중독이 아니었어요. 재능이 있었죠. 화면 속 아들의 플레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빠르고 정확했고 예측 불가능했죠. 영희는 게임을 몰랐지만 아들이 뭔가 특별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영희는 아들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아들이 연습한다고 하면 밥을 차려줬어요. 대회에 나간다고 하면 응원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말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조금씩 변했어요. 더 자신감 있어 보였죠. 더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실로 나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연습한 내용, 배운 것들, 앞으로의 계획. 영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았지만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였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프로팀 연습생 테스트에 도전했어요. 떨어졌죠. 다시 도전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영희는 그때마다 아들을 위로했어요. 괜찮다고 했죠. 계속하면 된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도전에서 아들은 합격했어요. 한 팀의 서브 선수로 합류하게 됐죠.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100만 원이 조금 넘었죠. 하지만 아들은 행복해했어요. 영희도 행복했어요.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직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메인 선수도 아니었죠. 하지만 적어도 진짜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고맙다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영희는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고마운 건 엄마라고 했어요. 진짜 너를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두 사람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죠. 몇 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었죠. 여전히 유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가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가끔 방송에 나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영희는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사람들을 붙잡고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혼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게 더 진짜 같았죠. 어느 날 영희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물었죠.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했죠. 그게 참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친구가 물었어요. 게임은 계속하냐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한다고 했죠. 그게 아들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게 아들이 잘하는 일이니까. 친구는 감탄했어요. 많이 변했다고 말했죠. 예전의 영희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영희는 웃었어요. 맞다고 했죠. 많이 변했다고 했어요. 아니,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라고 했죠. 무엇을 깨달았냐고 친구가 물었어요. 영희는 대답했어요.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식의 실패가 부모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라도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가 자기 삶을 살도록 돕는 거라고 했어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생각했어요. 예전의 자신을, 자식 자랑만 하던 자신을, 동네 사람들에게 의대생이라고 자랑하던 자신을. 그때의 자신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불안했죠. 늘 불안했어요. 아들의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지만 증명될수록 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었으니까요. 거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진짜였죠. 아들은 의대생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희는 그제야 진짜 엄마가 되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거실에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죠. 영희가 물었어요. 뭘 보냐고. 아들이 대답했어요. 다음 달 대회 일정이라고 했죠. 이번엔 꼭 좋은 성적 내고 싶다고 했어요. 영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잘할 거라고 했죠. 엄마는 믿는다고 했어요. 아들도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 고맙다고.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건 엄마라고 말했죠.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꿈을 꿨죠. 좋은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아들은 웃고 있었어요. 진짜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그게 영희가 원하던 전부였어요. 이 이야기는 성공이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가족 간의 압박과 상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대를 받죠.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대. 그 기대들은 때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짓눌러요. 숨막히게 하죠. 영희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죠. 하지만 그 사랑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어요. 사랑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압박이 되었죠. 그리고 아들은 그 압박 속에서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엄마의 자랑거리이고 싶어서. 하지만 결국 거짓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두 사람은 진짜를 마주했죠. 진짜 아들, 진짜 엄마, 진짜 관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해요. 사랑이란 기대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는 성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부모이기도 하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대와 압박을 주고받아요. 하지만 가끔은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사랑이라고 포장한 건 아닌지, 그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영희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길 바래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성공이 무엇인지는 자식이 정해야 해요.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성공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직업이나 학벌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희는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죠. 그녀는 깨달았고 변했고 진짜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비로소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기대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기대에 짓눌려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길 바래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용기를 내서 솔직해지길 바래요. 영희와 민수가 그랬던 것처럼 진실은 때로 아파요. 무너뜨리죠. 하지만 그 무너짐 위에 진짜가 세워져요. 그리고 진짜만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죠. 이 채널 썰어는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극적이지 않아도 진짜인 이야기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당신의 응원이 썰어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의 하루가 진짜 당신의 하루이길 바래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